자, 일단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다음과 같이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영역을 5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를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화연산, 문자식, 함수, 기하, 확률 같은 게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일단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이제 중요도라는 거를 선생님이 위에다가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별 개수가 이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걸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선생님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이제 수학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이제 뒤에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굳이 이제 선생님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워낙 양이 벅찰다고 느껴질만 하고 이제 난이도도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일단 써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수화연산부터인데요. 수화연산을 선생님이 중요도를 이제 가장 낮게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3개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먼저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초잖아요. 이제 어느 단원에서나 다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건 당연한, 뭐 공부를 안 해본 사람도 수학은 모든 단원에 다 숫자가 나오겠거니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기를 모르면 이제 뒤에 단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제 대신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도라고 3개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깊게 파고들어서 막 진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뭐 사서 푼다고 치면 막 고민하면서 막 페이지 넘어가지도 못하면서 까지 깊게 고민하면서 파고들 단원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수화연산이라는 여기는 이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이 숫자가 뭔지를 알고 있고, 이제 수의 개념이죠. 선생님 위에다가 써놓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알고 있었던 그냥 자연수랑 소수 분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이제 정수라는 것, 그리고 이제 소수 분수라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소수 분수라는 게 수의 분류에는 이제 뭐 유리수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유리수의 개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배운 무리수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일단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배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조금 더해서 중학교 때 배운 이제 음수가 들어간 정수의 사칙연산이라든가, 이제 3학년 때 무리수의 사칙연산들, 이제 루트, 제곱근이 들어간 것들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도,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들이 이제 적당히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연습을 해놔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칙연산 여기 써놨죠. 사칙연산.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엄청 깊게 이제 어려운 내용도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이 단원 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깔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고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막 복잡하게 너무 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이 전체에서 다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수의 계산을 여기 안에서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또 부족하면은 다시 첫 단원으로 돌아가서 이
이 연산을 하는 법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첫 단원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너무 오래 매몰되게 되면은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숫자들의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제 그거의 사칙 연산은 딱 기본 문제를 내가 정확히 풀 수 있는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 넘어가서 이제 뭐 계속 하게 되니까 그때 계속 복습. 이거는 그냥 그 첫 단원에서 뭐 두세 달 막 붙잡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항상 그냥 쭉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계산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수학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어느 영역을 배울 때이더라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시 요 영역과 이제 똑같은 영역으로 이제 5개 나눠진 영역으로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이제 수학을 배우게 된단 말이죠.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1학년 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이제 제일 첫 단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되죠. 선생님 요거 순서는 요거는 바꿔놨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처음 배우는 부분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너무 심하게 헤매고 잃었고 이제 자신감을 잃고 괜히 너무 깊게 파고들다가 자신감 잃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더욱더 문제라는 거죠. 뒤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중요한 것들에 정말 기초가 되는 건데 그 기초에서 너무 헤매게 되면은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딱 교과서에 있는 딱 기본 문제 정도 수준을 이제 딱 계산하여라 하면은 그거를 정말 풀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점검을 해놓고 이제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려운 문제까지 막 도전하고 이런 거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문자화식 단원인데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도 하나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결국엔 이건 문자랑 식을 다루는 것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x, y 문자 다루고 뭐 식을 간단히 하여라 뭐 문자를 사용해서 그 문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막 식을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기초가 되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다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에 또 이제 이것도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수화 연산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이고 잘 익숙해지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를 한 가지 더 놓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 한 단계 더 어렵게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좀 조적과는 별개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얘도 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 식의 조작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 방정식, 부등식 또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말로 나오는 문제 상황을 내가 스스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이제 보통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단원 제목으로 나오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되 그렇다고 해서 역시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것까지 여기서 이제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 딱 그 방정식, 부등식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거를 푸는 방법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 딱딱딱 몇 개의 이제 그 정해진 뭐 공식이라든가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어서 이제 정해져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딱 푸는 거다.
이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라는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딱 정확히 박혀만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연습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 연습이라는 거는 그냥 몇 날 며칠 요 단원 안에서만 머물러서 그냥 연습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에브리데이 조금씩 한다. 마찬가지로 수화 연습과 마찬가지로 에브리데이 그냥 계속 내가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의 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어렵기도 어렵고 뭐 그냥 딱히 그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해라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이 함수라는 것과 이제 기하라는 영역이 결국 수학의 이제 뭐 최종 목표 같은 거인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의 최종 목표 같은 건데, 제가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수학을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는데, 요게 과목 이름이에요. 과목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 이렇게 배웠던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과목으로 됩니다. 고1 수학, 고2 수학, 고3 수학 이렇게 되지 않고요. 과목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수학이라고 그냥 써놓은 요거는 사실상 이제 공통이에요. 공통. 누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1 수학인데 뭐 어쨌든 과목명으로는 저렇게 나와요. 고1 수학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수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건데, 대안학교라든가 이제 여러 다른 학교들은 요 밑에 부분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여기까지를 이제 공통적으로 다 배우긴 배우고, 이제 뭐 이거를 1학년 때 2개 배우고 2학년 때 하나 배우고 뭐 1학년 때 하나 배우고 2학년 때 2개 배우고 뭐 어떻게 할지 그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들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지겹게 알려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런 말이 있잖아요. 요런 과목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가 나뉘어요.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때 배웠던 영역 명칭에 나온 기하라는 게 여기 똑같이 있고 확률과 통계라는 게 똑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 미적분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 여기서 더 우리가 최종 거의 목표로 생각하는 지점이란 말이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수학 2의 내용이 이 미적분의 거의 기초입니다. 거의 기초.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다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함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까지는 이제 5개 영역이 똑같이 다 있다는 얘기죠. 5개 영역이 똑같이 다 있다. 그래서 5개 영역이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고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더 깊게 파고들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함수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함수. 그래서 여기 이제 기하에도 선생님이 별표 5개인데 하나를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중학교 때 도형 기하에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거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중학교 때 걸 모르고 지나왔으면은 고등학교 때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거는 여기 가서의 약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심화된 과목이어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내년도 이제 고3들의 경우가 그렇고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막 도형에 대한 정말 엄청 심각한 고찰, 이 도형 안에 숨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사실 이 고1 수학의 기하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엄청 크게 막 깊게 작용하진 않아요. 뒤에 가서 오히려 그런 거지 아주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형을 다루는 게 재밌고 쉽기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도형이 되게 어렵고,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이제 크게 스타일이 나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별표를 5개를 해놓긴 했는데, 한 개는 좀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일단 내가 우선적으로 최대한 일단 해놓고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 선생님이 자꾸 이 부분을 반복을 많이 하고 뒤에를 더 이제 못 나갔던 이유가, 여기가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미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미적분이란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여기 어디에서나 이제 함수는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반땡 이렇게 자르면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학기 때, 물론 이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2학기, 보통 어쨌든 뒷부분에 배우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항상 여기 앞에 나오는 순서이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게 또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거가 이제 재미있어지거나 이제 잘해지려면 결국에는 그냥 자신감일 것 같아요. 그냥 실력이 내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실력을 내 스스로 쌓아가는 그게 있어야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지. 선생님이 억지로 뭐 이게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 스타트를 위해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이제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형 부분들, 중학교 때 도형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각이라든가 선분, 뭐 이런 직선, 뭐 이런 기초적인 새로운 기호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배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합동, 그리고 닮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사이들의 관계, 2학년 때 배운 것들이죠. 중3 뒷부분에 남은 거는 이제 원, 그리고 이제 삼각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 이제 뒷부분도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빠르게 진도 나가서 끝낼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건드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갔던 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그리고 2학년 때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끝났던 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닮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요 원에 대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보충을 해놔서 1월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 어떤 영상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한 이 부분을 별표를 4개인데 하나를 반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얘도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제 기아라는 것도 이 도형이라는 거가 이제 성격이 좀 분리가 되듯이 이 확률화 통계는 더더욱 성격이 많이 좀 분리가 됩니다. 뭐 이 안에도 물론 숫자의 계산이 들어가 있고 뭐 기본 개념들이 다 겹치는 게 없지는 않은데 성격이 많이 구별이 됩니다. 굳이 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나는 요 영역이 되게 재밌고 이게 실생활이랑 많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재밌고 막 쉽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도 나름 어렵거든요. 또 사람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요 단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요 부분을 이제 많이 못 배우고 지나왔는데 이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든가 요걸 2학년 때 못 배우고 지나왔고 3학년 때도 요거를 아직 배우지를 못했는데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에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배우더라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다시 고1 들어가면 이쪽에서 집중을 하고 온신경을 쓰다 보면은 약간 내용이 구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는 물론 기초적인 걸 아예 모르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이 보충은 해놓을 거지만 어쨌든 여유가 된다면 이걸 또 다 짚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고1 여름방학 뭐 이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때 내가 안 배웠던 부분들 못 배웠던 부분들을 좀 쭉 보충을 해놓고 뭐 2학기를 맞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리해서 이제 선생님이 끝까지 나가놓지는 않은 거예요.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 막 파고들어서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더해서 여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이제 깊게 그냥 계속 파고들 수 있는 데까지 파고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요 두 영역 같은 경우가 요 함수랑 기하라는 쪽이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수학을 하는 목표 지향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에 이제 극한의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 여기에 정말 이런 생각을 해라는 것까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이 요 영역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어려운 것도 도전해볼 수 있는 데까지 도전해보는 것 자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기초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남은 여름 남은 기간이랑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만약에 여유에 따라서 이제 모든 거를 결국엔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여유가 부족하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그 중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바탕으로 다 이해를 했으면 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까지를 하면은 좋겠다. 거기서 더 여유가 된다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측면의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따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것 말고도 공부
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들 뭐 할 거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